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야, 이분 제가 진짜 그동안 여러 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인연이 안 닿다가 다행히 최근에 제가 또 연락을 드렸더니 시간이 또 되신다고 해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북극성 부동산 그룹의 대표님이시고요. 뭐 사장님, CEO 제일 높으신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북극성 재테크 카페 운영자이시기도 하시고요. 지금도 다다 아카데미라고 하나요? 지금 이제 북극성 부동산 아카데미. 예, 북극성 부동산 아카데미를 또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북극성주 오은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 또 저도 책이 출간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뭐 그래도 뭐 빠션님보다는 좀 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워낙 또 회사가 크시고 직원분들도 많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다 하지만 현주님은 그래도 좋은 또 인력풀들이 있으시니까 강의도 또 여러분들 같이 하시고, 아무튼 부럽고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경제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보다는 새로 진입하신 분들이 많고 지금 아까 이제 상담 사연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담 사연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을 주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제가 이제 불인이 입장, 경제 초보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은 상담이 결국 지금 이제 지금 이 보유를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데 좀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떤 좀 조언들을 해주시고 계세요? 최근에는? 이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뭐냐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될지, 그렇죠. 아니면 보유해야 될지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보통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상담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좀 다 달라요, 이게.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항상 제가 기준으로 잡는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포트폴리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지금기대. 지금기대. 네 가지. 뭔가요? 지금기대가? 지금 나한테 기대라. 라는 건데 이제 지가 그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지역에 대한 분산. 지역 분산. 그리고 대는 지금. 지금. 네네. 금은 투자 금액에 대한 분산. 금액 분산. 그다음에 지금 기대. 그리고 그 기는 투자 기간에 대한 분산. 기간에 대한 분산. 그다음 마지막 대는 투자 대상에 대한 분산. 야, 너무 멋집니다, 이거.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원칙을 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결과적으로 시행착오에서 문제인 것 같아요. 시행착오는 문제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만 이게 부동산이 이제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든 뭐 상가든 두 채, 세 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항상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해서 구축을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할까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투자 지역에 대한 분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람들이 거의 한 지역에 몰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강주에 산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도 뭐 봤던 사연 중에서 강주만 세 채 이렇게. 광주만 세 채.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 생각하지 않고 강주 세 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몰빵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 지역마다 그 시세 그래프의 흐름,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전부 다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지역만 있을 경우에 진짜 이건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이게. 이게 상승하는 상승을 같이 받아 좋은 게 되겠지만 하락했을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이 다 하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그걸 과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락장을 대비한 어떤 세금, 그다음에 뭐 대출이자 등 그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고통이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고 또 과거에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을 이렇게 파쇼님도 이렇게 그런 시장을 같이 보셨지만 또 하락장에서 뭐 하우스포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힘들으신 분 진짜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상승장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어떤 자금의 계획이라든지 준비 없이 네. 한 지역에 이렇게 몰빵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 집 마련 이후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투자했던 그 지역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투자를 하는 것이 전 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은 뭐 투자 기간이 한 7년, 8년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보다는 앞으로 하락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리스크가 더 커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상승이 시작한 지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상승 기대감이 더 커져 있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분산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들어갔던 A라는 지역이 하락장이 나타나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상승장에 있는 그 어떤 부동산을 매도를 해서 이거를 구할 수도 있고 라이언 일본 구하기처럼 네. 네. 이런 것들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투자 지역에 대한 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짧고 임팩트 있는데 굉장히 깊고 넓고 알기 쉽게 설명을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좋았습니다. 야, 야 이걸로 강의 한 편 나왔네요 벌써. 그렇습니까? 지역을 분산하라.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한데, 야, 이 포트폴리오를 일단 주식 말고도 부동산에서 해야 된다라는 좀 개념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역 분산, 되게 중요하네요. 진짜 한 지역만 몰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맞습니다. 진짜 광주 얘기 드셨지만 그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개수가 제일 많으신 분이 광주 분인 거. 그렇습니다. 2,600채인가? 근데 물론 그분은 전국적으로 다 있으신 분이시긴 하지만 아무튼 한 지역에 몰빵했을 경우에 그 한 지역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가 무너졌을 때 대책 없이 그리고 이제 뭐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을 경우에 당연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뭐 가끔 나오는 사례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한 지역에 나쁜 상품으로 몰빵을 하셨다가 이게 자금이 안 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그랬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명이 그 광주시 북구에 있어요. 북구에 있는데 그분은 한 동을 갖고 있어요. 아예. 아파트 한 동? 와. 그래서 400채 정도를 갖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 아파트만 하셨고 본인이 직접 하신 분이 아니고 본인 아버님 때부터 이렇게 하셨다가 어쩌면 이제 본인 이제 임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유하면서 사익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받아가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이제 그렇게 또 때리게 되고 그렇죠. 세금 때문에 규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된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야, 지금 진짜 6월 1일 법인세 부분 또 마찬가지고 진짜 이거 큰일 났네 다주자분들은.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지역에 대한 분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이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한 분산이거든요. 그렇죠. 금액이죠. 금액에 대한 분산인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먼저냐, 투자가 먼저냐. 근데 저는 본인이 자금적인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내 집 마련이 먼저 생각하는데 근데 과연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영끌까지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면서 그렇죠. 제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 정도 됐을 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느 누군가는 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그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재력이 안 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마 대부분 안 되시죠, 젊은 분들은. 그렇죠. 2030은 안 되죠. 거의 많이 안 되시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인의 그러니까 누나 그리고 친구 그리고 이모님 그다음에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다 한 거죠, 그렇죠. 아시는 분들 건 다 돈을 끌어 모아서 해도 되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다행히 결과가 좋다고 한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 좋은 추억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이제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족들하고도 약간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꼬꼬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질문이라는 건데 연예인들 나와서 하나의 사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조이팔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 사기꾼. 그 5조에서 4조 정도 사기처 다단계해서 하는 것들인데 거기가 똑같은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잘 되니까 온 집안 식구들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나쁜 사람이 갖고 이제 중국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그거랑 뭐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거 수익률이 좋아. 그쵸. 라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네. 예, 좋으니까 이야기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의 행동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의 죄인이 돼버린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이제 분산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네. 항상 이제 특히 상승장이 막 시작했을 때는 사실 투자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분산에 대해서 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상장이 계속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이제 평가하고 있기로는 2013년 한 4월 이후부터 상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2016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폭이 굉장히 키워왔던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간을 2014년부터 더 합을 한 다음에 거의 한 8년 차 정도 된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 상승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승 기간이 지금 오래됐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들어간 사람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8년 동안 상승 그리고 단기간 상승폭이 높은 상승폭을 어떻게 보면 내가 안고 사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문제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소위 말하면 폭탄을 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원까지 싹 다 끌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떤 식으로 조언하고 있냐면 내가 굳이 내 자금을 내 능력으로 어떻게 소유주의 집을 한 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다른 투자 상품이라든지 그쪽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누군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동산으로 본다고 한다면 특히 좀 지방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2019년 그다음에 좀 늦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거의 다 이제 매매 가격이 다 상승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골고루 지금 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지방에 좀 하락장이 나타나는 모습들 또 하락장이 상장으로 이렇게 변하는 지역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반면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상장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원도 빠졌었고요, 울산도 빠졌었고, 뭐 거제도 빠졌었고, 청주도 수익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천안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이후에 지금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이클이 다르긴 하지만 많이 올라간 적도 있고 오르기 시작한 적도 있고, 그렇죠. 뭐 실제로 아직까지 좀 오를까 말까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으니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투자에 대한 상품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 항상 투자는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하냐가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하죠. 안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자산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시도를 해보고 또 거기서 경험을 얻어서 또 자산을 키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산이 커지고 난 다음에 하면 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1번 지역 분산도 너무 좋았었는데 2번 금액 분산, 야 이건 정말 감동이네요, 막. 계속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물린다 하더라도 그냥 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계속 현찰은 또 쌓일 거고, 그냥 다음 쌀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당장 지금 물릴 만한 투자를 못한 사람들이 문제일 텐데 지금 솔직히 서울이라든지 심지어 경기도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못 들어간 분이 많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주식이나 비트코인 솔직히 리스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확률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돈이 되니까 거기 들어간 것인데 차라리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돌리게 되면은 내가 가진 금액으로 투자할 것들이 많다. 이거 얼마나 획기적인 그렇죠. 당연하면서도 당연한 말인데 맞아요. 이렇게 조금 이건 경험치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